안녕하세요. 집값 하락에 욕먹는 부동산 유튜버들이 있답니다. 뭡니까? 사실상 저들은 유튜버들이 아니라 사기꾼들이고 악마들이고 쓰레기들이었던 거죠. 집값 하락하는 이 시점을 그들이 몰랐을까요? 잘 알았을 겁니다. 사실상 집값 지파리 하는 파리 놈들이었던 거죠. 영끌해라. 영까지 끌어모아라. 영까지 끌어모으라는 영끌하는 그 표현 자체가 그 사람들의 영혼까지 파멸시키는 무서운 일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족의 인생이 끝장났다라고 얘기하죠. 당연한 얘기죠. 노두광에 이역하던 집이 10억이 됐는데 저 집을 대출을 5억을 내고 6억을 내서 샀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끝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 그 집의 아파트 가격이 불과 몇 년 전에 2억 3억이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대출 자기가 들인 순수한 자기 자본 다 날리고도 그 집값을 감당 못하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세상에 천정부지로 미친듯이 오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전국적으로 정부와 관련 업계와 유튜브나 전문가라고 하는 놈들이 같이 담합해서 친 거대한 사기극이었죠. 그 사기극에 걸려든 일들이 인생이 끝장났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유튜브들 찾아서 무슨 짓이든 하겠죠. 유튜버님이 전세 살면 바보고 어떻게든 무조건 집을 사라고 해서 작년에 전세 빼고 전세 보증금과 대출로 경기권에 아파트 10억에 매수했습니다. 지금 실거래가가 7억에 호가가 6억 중반입니다. 팔리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부부 합산 월급이 600만원 넘는데 한 달 대출이 400만원입니다. 부동산에 매도 문의하니 집 내놔도 안 팔리고 5억에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거는 실제 진실은 아니고 이렇게 각색해서 만든 걸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세상에 유튜브 말만 믿고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 유튜브가 정말로 나쁜 짓을 한 놈임을 잘 압니다만은 그 유튜브에게만 잘못을 전가시키기엔 좀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저렇게 집값이 폭등하는데 시세 차익을 쉽게 볼 거라는 그런 욕심 때문에 저 유튜브의 말에 넘어간 건 아닌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미 거래된 사람들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지금 와가지고 너 잘못했다라고 얘기한들 누가 좋아하냐 싫어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건 세상에 공짜 없다는 거. 절대로 만만한 일 따윈 없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만만하거나 쉽거나 수월합니까? 절대로 수월하지 않죠. 정말로 괴롭고 힘들고 미칠 지경이죠. 근데 자산시장에서 쉽게 빌내가지고 집어넣었다가 쉽게 부자가 된다고요? 그런 개소리를 믿는 것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고 정말 지루하고 길고 힘든 시기를 거쳐야만이 정말로 기회를 가질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무조건 가진다도 아니에요. 과거에 많이 넘어져 봤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넘어지면 안 아픈 게 아니라는 거죠. 넘어져서 많이 아픈 사람들은 다음번에 넘어질 것 같으면 겁이 더 나는 게 사실이죠. 근데 그러한 겁을 자산시장에서는 꼭 내야 된다는 거죠. 왜? 한 번의 잘못된 결정으로 평생 동안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너무 쉽게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아는 후배 중에 성남에 아파트 8억짜리를 샀어요. 3억은 자기 돈이고 5억은 연끌했어요. 근데 그 3억도 그 친구가 번 돈이 아니에요. 자기 부모가 준 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억이 자기 돈인데 라고 생각하고 무모하게 용감하게 연끌해서 산 거죠. 8억. 지금은요. 집값 6억입니다. 5억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본 3억 다 날아갑니다. 근데 버팁니까? 어쩔 수 없이 버티는 거죠. 5억을 대출했어요. 3억. 5억을 대출을. 5억을 대출했는데 둘이 맞벌이에요.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한 명은 미친듯이 월급 가져온 거 고스란히 은행에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그게 끝이냐? 내년 되면 더 힘들어지는 거죠. 누가 그렇게 무리하게 성남의 아파트 8억짜리 연끌에서 사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결정했던 그가 다 뒤집어 쓰는 거죠. 책임을 다 지는 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8억 한 집이 10억 되거나 12억 됐으면요. 4억 벌었겠죠. 근데 반대로 5억이 되면 3억 날리는 거죠. 잘 봐야 됩니다. 4억 버냐? 3억 날리냐?
그냥 이게 투기가 아니고 뭡니까? 도박이죠, 도박. 너무 무모한 도박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4억을 버냐? 3억을 깨먹냐? 이런 숫자 노름으로 너무 쉽게 생각했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몰락한 사람들이 상당수일 겁니다. 수십만 명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버들이 손바닥 뒤집듯이 의견을 바꾸고 잘못된 정보를 내놨던 것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면서 많은 이들이 반발하고 있죠. 근데 두고 봐야 됩니다. 지금이 기회다? 참 쉽지 않은 거죠. 지금 사야 제일 싸다. 이런 말이 많았답니다. 2018년에 또 내 집 마련을 미루라고 예측했지만 하지만 오르지 않았나. 지금 사야 된다. 2021년에 그렇게 많이 얘기했답니다. 근데 뭡니까? 투자금을 만들어서 소유권을 얻으라. 소유권이 많을수록 부자다. 뭐 서울집값이 계속 올라가는데 왜 안 사냐? 언제까지 안 살 거냐? 몇 년 지나고 그때 샀어야 하는데 이런 얘기 할 거냐라고 얘기했답니다. 근데 잘 봐야 되는 거죠. 30대가 엮어서 집을 사야 되는 이유. 개소리 하지 말래. 개소리. 30대가 무슨 집을 삽니까? 그것도 연끌해가지고. 연끌해가지고 집 사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을 파는 거죠. 연끌이란 얘기, 비투란 얘기 자체가 머릿속에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 말은 뭡니까? 사기꾼의 언어고 탐욕과 욕심의 언어입니다. 그런 말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이상 내가 잘 살 수 있냐? 잘 살지 못합니다. 언제든지 빚의 노예가, 금융노예가 돼서 남들에게 지시받고 남들이 욕해도 내내 그리면서 고개 숙이고 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계속 찍어서 이제 올리면 어떤 이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매우 지루하고 뻔하고 당연한 얘기만 한다고. 맞습니다. 지루한 얘기, 답답한 얘기, 뻔한 얘기만 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저축해야 된다, 함부로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가짐을 갖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거죠. 이제서야 집값이 내려가고 금리가 오르니까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지만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집 못 산 사람들을 전세거지, 월세거지라고 얘기하고 200중, 300중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자기들은 우아하게 투기해가지고 4억, 5억, 7억을 버는데 구질구질하게 직장생활하면서 200만원, 300만원 받는데 고개 숙이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한심하게 취급했죠. 이제는 서서히 성실하게 사는 직장인들이 인정받고 투기하고 욕심부리고 탐욕 부리는 이들이 손가락질 받는 시대가 이제 열리는 거죠. 앞으로 4, 5년간은 집값이 계속 내려갈 거다.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가격이 서서히 정상화될 거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주가가 2,400, 2,500인 게 올 연말 2022년 말이 되면 1,900대로 주저앉을 것이고 2023년이 되면 1,400, 1,500, 2024년이 되면 7, 800까지 갈 걸로 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 더욱더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